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내 마음의 한시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31번째 시고요. 우리 교재로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몽제라고 하는 분의 매화라는 시인데요. 몽제라고 하는 분을 찾아보니까 원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보라는 이름에 이 지은 송나라 사람으로 한 두 분 정도가 잡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이 어느 분인지는 사실 확인이 덜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자는 광미고 호는 몽제라고 쓰는 분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고 좀 성리학적인 어떤 이 소양도 지니고 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설이나 맹자해 같은 작품을 좀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일단 이분을 필자로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 연주식교계는 몽제라고 해서 이분이 원보인지 자는 광미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가 전송시에 이제 일단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주식교계는 들어가 있는데 전송시, 송나라 시를 전체 다 모아놓은 책이죠. 모아놓던 선집인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보라고 하는 분의 몽제, 호를 몽제라고 쓰는 분의 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면 화후촌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후촌이라고 하는 호는 어선가 보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유국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후촌이라고 했죠. 유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유후촌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이 시를 몇 번 봤는데요. 방매라고 하는 시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유석하고 그 누구죠? 유성 이야기 나오고 또 이비였죠. 이비라고 하는 분의 그 매화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부분하고 매화의 버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몽득의 복사꽃하고 이비의 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얘네들은 잘 모르는데 매화 때문에 그르쳤어라고 하면서 유촌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유국장 얘기 나왔었습니다. 유잠부라고도 알려졌었죠. 유잠부. 그래서 이거는 이분과 관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요즘 이즈음의 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음이 달려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생 취 종관냉 정선생 취 종관냉 진후산 빈 내인한 진후산 빈 내인한 동시매화 청고조 동시매화 청고조 구원규기 고인난 구원규기 고인난 자, 이 시도 사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정 선생과 진후산이라고 하는 두 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정건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보면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증주로 실려 있습니다. 이름은 정건입니다. 건인. 정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광문관 학사를 지냈습니다. 광문관 학사를 지냈고 술을 아주 좋아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약간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광문선생, 관동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의 같죠. 그죠? 광문선생 한번 써볼게요. 두보의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문 선생, 그다음에 관, 광문 선생, 관, 동냉. 두보의 시에게 추시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광문 선생이 바로 정건이고 벼슬은 유독 썰렁했지 이랬죠. 그러니까는 이 랭이라고 하는 글자는 벼슬살이가 좀 시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벼슬을 너무 열을 내서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불치사라고 했잖아요. 일을 잘 다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관이라는 것은 벼슬살이하는 걸 가리킵니다. 종은 따를 종자인데 벼슬을 따르다, 벼슬을 하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벼슬살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랭은 썰렁했다라고 했는데 이 랭의 의미를 어쨌든 이 벼슬이 특별히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것이고 또 벼슬하는데 그다지 열정적이지도 않았고 또 벼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었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랭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두보가 이런 얘기를 썼으니 이 송나라 때 이 이야기는 두보의 시에서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문 선생 관동냉을 정선생 취 종관냉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볼게요. 따를 종자라고 아까 제가 했었는데요. 맡길 임자도 됩니다. 이 종자. 그러니까 임관하면은 관직을 맡다 이런 얘기죠. 관직을 하다, 관직을 담당하다, 관직을 처리하다, 벼슬을 처리하다, 벼슬살이 다 됩니다. 진후산, 빈, 내인, 한 그랬습니다. 진후산이라는 분은 진사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자는 진무기라고 하는 무기 좋네요. 그죠? 호가 바로 후산이에요. 후산입니다. 진사도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시인이고 이 사람이 일찍이 이런 얘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욕망을 눌렀는데 오늘은 그래서 나는 가난을 잘 견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도 이 진우사는 가난을 잘 견뎠다. 달관과 명연들이 그의 가난을 애달파해서 돈을 좀 이렇게 챙겨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군기가 없고 또 말하는 건 대단히 아주 고결하고 깨끗해서 감히 그 돈을 꺼내주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이 지조가 강했던 분입니다.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이 자기 남편이 교제사죠. 교제사의 이제 집사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주관하게 됐는데 이 교사 지내는 단이 좀 추워서 속옷을 껴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에게서 이 속옷을 빌려 입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우산이 도대체 이 속옷은 어디서 났어 하니까는 아내가 사실대로 말하니까 진우산이 벌써 땅에 던져버렸다고 하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찬찬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내라고 하는 글자는 견딜 내자입니다. 이게 이 능자가 있죠. 우리 능이라는 글자의 음에 내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요 내자는 바로 요 견딜 내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능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능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내라고 읽어야 됩니다. 특이하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참다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데 견디는 거죠. 싸늘했지. 인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한은 아니고요. 이게 한랭이 바로 이 일구에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핵심어고 이구에서 끄집어냈던 핵심어가 바로 한입니다. 이 한자하고 랭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키워드예요.
이 한과 냉은 바로 뭘 가리킨 거냐면은 매화가 지니고 있는 어떤 품격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것을 정건과 또 진사도의 이해를 들어가지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특별히 이렇게 기죽지 않으면서 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 어떤 그런 몫으로 바로 이 두 사람을 거론하고 그런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떤 상황, 랭이라든가 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달갑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매화가 가지고 있는 품격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동시, 매화, 청고조, 동시, 이 모든 것이 이랍니다. 동시는 모두가. 자, 이 시자는 그냥 뭐뭐 이퀄입니다.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즉 한이든 랭이든 매화 청고조라. 매화의 청고한 지조다. 청고에서 이 핵심 두 글자 가운데서 어느 한 글자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청일까요? 고일까요? 고입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매화에 대해서 늘 맑을 청자를 쓰긴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매화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땐 고예요. 고입니다. 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 괴롭다, 애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고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견뎌내면서 자기 자신의 인내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쓰라린 거잖아요. 뭔가 힘겹고 우리가 애쓰고 힘겨운 거는 편안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외부의 어떤 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자극들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애써 뭘 써낸다 이럴 때도 지금 그냥 편안한 어떤 머리로만은 또 편안한 생각으로만은 지어낼 수 없지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맹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날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루하루 더 보태주고 달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보태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해와 달이 갈수록 나에게 부과되는 어떤 자극들, 힘겨운 어떤 소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견뎌내서 하나하나 내가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는 글자는 내 간에 들어 있었을 내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던 어떤 능력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마련되는 것들이죠. 매화라고 하는 거는 이 추운 겨울날 봄이고 오겠지만 가끔은 눈을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 과정에서 힘겨웠겠죠. 어쨌든 눈을 뚫고 추위를 뚫고 꽃을 피워내는 과정은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날이 아주 화창할 때 꽃을 팍팍 피워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쁘고 화사하긴 하지만 그로부터 어떤 인고의 그 덕성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겨울날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어떤 꽃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어떤 이 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 아이는 정말 참고 잘 견뎌내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복수초라고 노란 꽃을 피워내면서 봄을 알리는 것, 또 설강화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풀꽃이라고 그러는데요. 눈이 내릴 때 피는 꽃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 이름도 그래요. 스노우 폴링 플라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이름도요. 한번 요 강의가 끝나신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찾아봐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눈풀꽃이라고 부르는 꽃이 있습니다. 눈풀꽃을 보면은 얼음장에서 이렇게 눈이 쌓이는 얼음장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하얗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를 얘기할 수 있죠. 겨울철을 이겨냈다. 또 인동초, 인안초 이런 것들 다 그런 겁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가질 조자죠. 이 조는 내가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모두가 매화의 맑은 이
고를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말로 하면요. 도리가 없어요. 이때는 청고라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하다. 이게 청고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 자체를 우리가 이 품격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자는 고자를 꾸며주는 거죠. 청고라고 해서 또 품격으로 나오는 것들은 있죠. 품격으로 나오는 말들은 그냥 단어로 외워두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말로 다 풀어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말로 그냥 너무 평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꽉 째여져 있는 함축적 의미가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맛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도 여기는 일부러 한자로 청고라고는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매와 가진 청고의 지조로니 구원규기 고인난이라. 구원은 구천을 가리킵니다.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황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저승을 가리킵니다. 이승이 아니라 저승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제후 귀족들의 무덤이 있던 지명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지명이고, 어떤 주석기를 보면은 진나라 대부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라 하고, 또 어떤 주석에는 특별히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고 춘추 전국 시대 때 제후 귀족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낙양 근처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쓰일 때는 그냥 또 특정한 진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저승이죠. 저승. 규는 부르짖을 규자고요. 기는 일으키는 겁니다. 규기라는 것은 불러 일으킨다 뜻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강 너머 황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규라고 쓴 겁니다. 호를 쓰지 않은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 그래서 이 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절규하는 거잖아요. 절규하다, 부르짖다, 좀 하소연하는 거죠. 거기에서 호는 조금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이것도 거리는 있겠지만 부른다는 뜻도 있고, 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죠. 규는 목청 돋궈서 부르는 거예요. 기는 일으킬 기자입니다. 자, 구천에서 불러 일으킨들 고인난이라. 고인난이라는 것은 고인도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즉 매화가 지니고 있는 청고의 지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없고 저승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조차도, 즉 옛 사람들에게 찾아서 당신 매화가 지니고 있는 청고의 지조를 지니고 있어, 그런 분을 찾아본다 한들 찾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매화의 이 청고한 어떤 이 지조를 정건과 진사도의 한랭함에 비유를 하고, 지금은 그런 절조를 지닌 사람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구원규기 고인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규기 고인난이라. 저 구천에 불러봐도, 요건 불러 일으킨 데는 사실은 기자 때문에 넣는데요. 불러봐도라도 좋습니다. 저 구천에 불러봐도 고인도 어렵다네. 고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절조를 지닌 사람을 구하긴 힘들다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구나 좀 넉넉한 어떤 삶을 추구하죠. 그걸 일부러 사실은 한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건이나 이제 진사도 경우에는 애써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 사람들 성향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따뜻하다고 여겨지는, 화려하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거리를 두었던 분들인 거죠. 매화의 절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감각을 또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후천적으로라도 사실 교육을 해서 스스로 매화를 담겠다고 하는 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록 이제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의 습관이나 버릇이 평생을 간다고 말은 하지만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내가 좀 난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고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쳐내면은 수양해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수양이죠. 닦을 숫자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아주 억센 용수철 같아가지고요. 내가 땡겨놨는데 가만히 냅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이 인간 본성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수신이 중요하고 모델이 중요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선생 취종관냉. 정선생은 술에 취해 벼슬살이가 썰렁했고 진우산 빈 내빈 하니라. 진우산 진사도는 가난하지만 이 견디며 그랬죠. 요거는 제가 능이란 말은 아까 능자를 살려주려고 일부 넣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것은 인내할 내자가 아니라 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이 견디며 싸늘했지. 비난했지도 괜찮아요. 비난했지. 근데 여기 가난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이 두 번 쓰기 싫어서 싸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시매와 청고종 모두가 매화가 지닌 청고의 지조로니 구원극이 고인나니라. 구원극이 고원나니라. 구천에 불러일으킨들 구천에 불러봐도 옛사람도 어려워했다네. 수고하셨습니다.